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격리 치료를 받았던 메르스 의심 환자가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염병 재난 상황이 닥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신종플루 당시 치료 거점 병원이었던 진주의료원. 격리병상 30개를 운영하고 하루에 3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하면서 이 같은 공공의료시설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저는 이쪽 초전동에 살기 때문에 의료원이 가까우니까 평상시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큰 병원이 있으면 여러모로 다 좋지요. 메르스 아니래도 다른 거라도. 근데 지금은 더 불안하고. 실제로 이번에 발생한 메르스 의심 환자도 가까이 병실이 없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송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9년 진주의료원이 인도네시아인 5명 등 신종플루 환자 12,000명을 진료했다며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민간 의료기관은 메르스 의심 환자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수입이 적더라도 도민들을 봐서도 있어야 될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여기서 의료원이나 이런 지역 거점병원의 그 역할이. 메르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속에 공공의료시설 확충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메르스의 확산으로 남해안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9일 거제안 리조트에서 450명이 참석해 열릴 예정이던 문화관광해설사 대회가 연기됐고 지역 내 대형 호텔과 펜션들은 단체 관광객들의 숙박 예약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통영시 역시 통제역과 충렬사 등 주요 관광지마다 학교와 해군의 단체 관광 일정이 모두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 마산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광타워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원을 넘어서 동남권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산만의 축구장 90개 넓이의 인공섬을 만드는 해양신도시 서항지구 사업. 아파트나 상업시설은 기존 원도심의 쇠퇴를 가져온다며 개발 방향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신도시의 높이 65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창원 관광타워. 사업 계획을 보면 탑에 호텔 등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주변에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와 세계 최대 규모 관람차, 10,000명을 수용하는 해상 공연장을 만들어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해 관광객 40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창원에 메인을 두고 본부를 두고 쉽게 하면 본부를 두고 부산, 김해, 통영, 거제를 어울러서 남해안 이 천혜의 자연을 제대로 살려서 외국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문제는 2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 민간 사업자는 이미 8,000억 원 가량의 투자 의향서를 받아놓았다며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자는 과연 2조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사업 추진위원 명단을 보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이름도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KBS가 해당 국회의원에게 문의한 결과 사업 추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회사 창원 관광타워가 만든 투자자 모집 홍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사업추진위원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 제일 앞에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달곤 전 장관은 현재 창원시장이 임명한 2018년 국제사격대회 준비위원장입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는데요. 그거 보니까. 또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강기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업반에서 추진한 부분이라면 그러면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민간업자가 하면서 정치 걸리는 사람이 가게 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죠. 또 다른 의원도 사업 동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추진위원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 6명과 전현직 대학총장 7명이 포함됐습니다. 창원시는 창원 관광타워 추진은 시와 무관하다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투자자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 아마 이 업체도 참가를 할 그런 의향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지 우리 시와 같이 일을 해나가는 업체는 아닙니다. 창원시는 개발 사업자는 공모와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개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하동에서 초록빛 보약으로 불리는 매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한때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올해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 농가에 시름이 깊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정 지리산 산비탈. 지난 봄 매화꽃이 피었던 자리에 올망졸망 매실이 열렸습니다. 예, 매실이 적기가 돼가지고 크기도 크고 때깔도 좋고 싱싱하고. 하지만 수확의 기쁨도 잠시. 올해 수매가가 뚝 떨어져 농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가장 좋은 매실은 1kg에 4,000원 선. 하지만 지금은 절반 가격인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 속만 상합니까? 그 뭐 작황이 좋아도 걱정이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처럼 매실의 가격이 떨어진 데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으로 매실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70% 이상 늘었습니다. 수매가만 받아서는 본전도 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생산 농가가 아무래도 수매에 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인건비 자체가 생산지에서 생산 농가가 인건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초록빛 보약으로 인기가 높았던 매실. 하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생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오늘은 제60회 현충일입니다. 또 절기상으로는 망종인데요. 망종은 24절기 중 9번째 절기로 모내기와 보리배기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망종을 맞아 계절의 시계도 제자리를 찾은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은 주말 내내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단 아침 저녁으론 조금 서늘한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화창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게 시작합니다. 조금은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이 12.6도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5도, 밀양이 28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진주가 27도, 산청이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진주와 거창으로는 아직까지 엷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이후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비와 함께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나들목 근처에서 순천 방면으로 가던 30살 김모 씨의 승용차 등 차량 19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펑크났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화물차에서 떨어진 1.5m 길이의 철제 화물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밟고 지나가다 타이어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CCTV를 분석하며 해당 화물차를 찾고 있습니다. 남해군 남면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다랭이 논축제가 열립니다. 주민 주도의 농촌 축제인 다랭이 논축제는 모내기 체험과 지게 지고 달리기, 떡매치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이 펼쳐집니다. 다랭이 논축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축제 선정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